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두 개의 다른 시선에서 인천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최근 인천의 가장 큰 이슈라면 부평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3보급단 이전 확정입니다. 과연 3보급단 이전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짚어봅니다. 그리고 오는 27일과 28일 개최될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요. 남북 관계도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 남북 평화 시대에 발맞춰 인천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인천시 김은경 대변인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3보급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3보급단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인천시와 국방부가 최근 이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먼저 대변인께서 이 주요 협약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지난 1월 31일 박남춘 인천시장과 그리고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군부대 재배치와 또 유일부지 환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네.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부대 집적파를 통해서 통합 재배치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군부대 이전으로 환수되는 유일부지를 적극적으로 원도심 균형 발전으로 도모를 하고요. 또 3보급단 이전과 또 군영철도 폐지를 조기에 실현을 하고 그리고 3보급단 부지를 관통하는 장고객길을 조기에 개통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절반에 이르는 이제 대규모 부지가 이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텐데요.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이전 비용 등 막대한 예산도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 중이신가요? 예, 지금 부평구 3보급당 등 지금 군부대 이전 통합 재배치에 대한 비용은 사실상 부대 이전 비용을 시가 지원을 하고 또 대신 군부대 터를 받는 이런 기부대 양여의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 땅을 가지고 재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금년에 지금 타당성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부대 대체 시설 비용도 산출하고 또 이전적 지에 적합한 도시 관리 계획도 좀 구상을 해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국방부와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이런 이전 비용에 대한 부분 또 조성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제대로 잘 해결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아직 이전까지 이제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일 것입니다. 특히 부평은 이제 대표적 땅 부족 지자체 중 하나인데요. 이광호 소장께서는 해당 부지 어떻게 활용돼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 국방부하고 인천시가 그렇게 협의해가지고 이전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죠. 시민들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그렇죠. 이거는 맞습니다. 한 10수년 동안 부평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사회들이 공동으로 그 요구를 했던 거여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몇 가지 좀 같이 검토해볼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건 재원 문제입니다. 뭐 이전과 관련된 비용이야 국방부에서 된다손 치더라도 이걸 나중에 조성하는 비용이라든지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막대하게 들 텐데 이걸 어떻게 마련을 할 거냐 이런 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참여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시정부에서도 시민들의 어떤 참여형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특히 공원 조성과 관련된 거는 전 시정부에서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잘 안 했거든요. 왜 그 이유가 공원은 빨리 조성을 해서 효과를 봐야지만이 다음 임기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들 때문에 공원을 만드는데 대부분 다 빠른 계획과 빠른 집행을 하기 마련인데요. 이번 건은 시민들이 충분히 참여 과정을 통해서 천천히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외국의 우수 사례들 중에서 대부분 다 공원들이 천천히 만들어지는 사례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게 재원 해결 방법의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기존 시설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마 쟁점일 겁니다. 군부대 시설이 있는 걸 다 없앨 거냐 아니면 어느 시설들을 역사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도 살려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하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여기에 대상 중에 하나는 원도심과 관련된 내용을 적용시켰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여기 있는 공간과 시설들에 대한 거를 충분히 시민적 가치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냐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될 겁니다. 특히 여기는 그 폐선이 있잖아요. 이제 철도 폐선이 이제 발생하게 될 텐데 철도 폐선 같은 거를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고 네 번째는 재원 문제 관련된 거긴 한데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게끔 하는 방식의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공원은 대부분 다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재원을 재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에 대한 것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인천시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이후에 이제 그 활용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가 지금 있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부지 활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달 지금 2월부터 타당성 용역을 지금 착수를 했고요. 연내까지 조사가 좀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얘기도 충분히 들어야 되고요. 또 국방부와의 이런 부분들을 좀 찬찬히 좀 협의를 해 나가는 좀 지속적인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하나 저도 쟁점이 더 있는데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풀리지 않은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계획을 발표할 때 그러면 여기 장고길 조기 개통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게 갈등 국면으로 나타나 있어요. 주민들은 빨리 길을 개통해가지고 써야 된다, 뭐 지저분하니까 써야 된다 이런 거고. 환경 쪽의 단체들은 이거 삼곡천도 복원을 해야 되고 여기에 있는 뭐 자연도 다시 복원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은 장고객길 개통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논점이 쟁점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군부대 이전 전이기 때문에 장고객길 조기 개통에 대한 거를 빨리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했었는데 그럼 이제 군부대 이전에 대한 확정이 됐으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장고객길이 필요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쟁점으로 다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조기 개통이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으로 하지 말고 과연 이렇게 부평의 삶의 질을 위해서 장고객길이라는 것이 이렇게 거대하게 필요한 거냐 아닌 거냐라고 하는 쟁점을 같이 협의해가는 것은 충분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고객길 개통에 대한 이야기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대변인께 또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제 언제까지 그러면 이제 이전이 완료가 됩니까? 이후에 이제 밑그림도 인천시는 같이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국방부와 202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지금 세워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방부와 협의를 위해서 인천시뿐만 아니라 이 관계된 구청과 군부와 우리가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지금 TF팀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팀과 이제 함께 협의를 해 나갈 거고요. 지금 이제 관계된 이제 부평구와 또 뭐 계양구 관련된 이제 구와 이런 부분들을 좀 찬찬히 협의해 나가고 또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좀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좀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살짝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예비군 훈련장이 이전되는 부평구 이제 일신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또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 중인 게 있으신가요? 지금 일단은 지금 협약으로 재배치되는 군부대는 기존 시설에서 일부가 빠져나가서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군부대 영역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요. 또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일신대 일대 주민들의 반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들을 앞으로 조금 충분히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나가야 될지도 좀 구체적으로 또 개선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최근 가장 큰 이슈라면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릴 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북미 회담에 이어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도 다시 한번 열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반도 평화에 따른 남북 관계 개선에 기대가 큽니다. 특히 서해를 두고 북한과 접해 있는 인천 역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이런 제언들이 많은데요. 이공호 처장께서는 인천시가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인천시가 나름 애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남북 관련된 조례들 다 통합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했고, 그래서 담당 부서도 과로 확대를 했고, 이제 조만간 평화도시위원회라는 것도 위원회 조성도 되고, 그 평화도시 조성 기본 계획이라는 것도 이제 인발련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일단 뭐 순차적으로 되고 있긴 한데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속도가 워낙 빠르단 말이에요.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한반도 정세라든가 아니 남북 관계의 속도가 엄청 빠른데 이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인천시가 아직 조금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들이 좀 있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인천시와 서해 5도 어민들과 시민사회가 같이 해수부와 노력해서 네. 서해 5도의 어장 확장을 어제 이제 발표했잖아요. 네. 야간 조업도 1시간 그렇죠. 네. 가능했죠. 어장 확장에 대한 조건 이제 남북 관계에서 같이 풀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성과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빨리 나와줘야 되는 것이 인천시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인천시에서 이제 인발연하고 해서 네.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 단계로 들어가게 될 텐데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 단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속도를 빨리 내야 된다 그래서 졸속으로 하면은 안 된다. 네.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같이 존재하겠죠. 네, 빠른 어떤 추진을 함께 요구하시면서 졸속도 우려가 되죠. 줄여야 된다. 예, 그렇죠. 예. 어려운 주문이죠. 어려운 주문이죠. 어려운 요청을 하시네. 알겠습니다. 예, 인천 평화도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이제 인천연구원에서도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제는 어떤 것으로 보세요, 그럼? 가장 우선될 과제는 인천 지역사회가 그동안 한 4, 5년 동안에 단절되어졌던 시의 평화 정책을 네. 시민사회가 끌어왔거든요. 네네. 근데 어느 정도 내용을 끌어왔는지에 대한 것을 인천연구원이나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기초조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시하고 같이 협력 관계에서 하고 있긴 한데, 예를 들면은 평화창작과유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리 잡아 있는 네. 대표적인 지역 문화 행사를 자리 잡았던가, 네. 14행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아무것도 안 할 때 인천의 시민사회와 같이 협력해가지고 했다던가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내용들 잘 정리하고 이것을 시민사회가 한 수년 동안 쌓아왔던 지역의 평화통일, 평화도시에 대한 정책 역량 그리고 네. 실천적 역량을 잘 정리해서 기본계획 안에 어떻게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행정안으로 제도화시킬 건가, 이런 연구 내용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보통 연구하면은 이제 학술적 연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평화도시와 관련된 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학술적 연구보다는 실천적 연구가 굉장히 많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구원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지역사회에 쌓였던 평화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경제계, 문화계, 사회계, 교육계 역량들과 공동으로 협의할 수 있던 일상적인 TF팀 아니면은 어떤 기획단 이런 걸 만드는 것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인천시는 과거 진행됐던 서해 평화 포럼도 복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대변인께서는 이 의미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이광호 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기획단, 네. 지속적인 뭔가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이 서해 평화 포럼이 저는 이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이제 중앙정부와 함께 인천시가 남북 협력의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는 것처럼 네네. 또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민간의 영역에서 꾸준히 해왔던 맞죠, 사업들을 네. 어떻게 관이 같이 결합해서 가지고 가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한 열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서해 평화 포럼은 어떤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 또 서해 평화 도시 인천으로서의 아젠다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민과 관 그리고 산학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그럼 서해 평화 포럼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보세요? 방금 대변인께서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조금 네. 더 그거에 대해서 붙여가지고 그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고민했던 거를 좀 추가해드리면은, 전에 서해 평화 포럼을 했던 자료들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많은데 이게 안 쓰여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거를 쓰라고 하더라도 이게 연구 내용이 뭔데, 현장에서 현장에 활동했던 내용, 실천했던 분들은 그 연구 내용이 뭔데 이런 거고, 네. 아니 연구했던 분들은 아니 이거 쓰라고 만들었는데 왜 안 쓰는 거예요? 이런 거죠. 따로 굴러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서해평화 포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인천의 평화도시, 인천의 서해평화라고 하는 거를 국내적으로 가장 유명하게 만들고 국제적으로 어떤 네트워크의 중심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큰 포부가 있다고 하면은 네. 이 연구됐던 것들이 실험적이고 실천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실험적이고 실천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시 연구 과제로 피드백돼서 계속 생산돼야 되는데, 그러지 네. 않고 학문적으로 실천가든 실천가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다시 서해평화 포럼이 수억을 들여가지고 구성을 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이 인천연구원에서 운영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천연구원에서 요거를 구성을 하는 단계부터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해왔던 뭐 서해 5도 어민들이라든지 네. 지역의 시민사회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추진 기획단 같은 걸 만들어서 서해 평화 포럼에 대한 상도 같이 맞춰보고 서로 예전에 했던 게 잘못됐던 거에 대한 평가도 해보고 그러면은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어떻게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한 과제도 같이 도출하는 이런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1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된 지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데요. 어느 해보다 그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이를 기념해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00주년을 기념하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이번 3.1 운동에 대한 기념 행사들이 다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특히 그동안 이제 실내에서 시민들이 참관만 하던 행사에서 중심은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서 100년 전에 그날의 현장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느껴보는 그런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처음 만세 운동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되는 창녕초에서 예, 기념식을 좀 개최할 계획이고요. 또 기념식 부대 행사로서 뭐 타임캡슐 묻기나 또 시민주권 선언문을 발표하는 이런 행사들도 우리 시민들과 함께 재현하고 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 이번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고요. 또 기념식 후에도 창녕초교에서 동인천역 북광장까지 이제 행진을 할 텐데요. 만세 운동을 이제 재현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질 것 같고 또 이 외에도 이제 계양고 황허장터나 광화장터 그리고 뭐 서구나 중구 영종도 등 인천의 3.1 운동들이 일어났던 이런 발상지들을 중심으로 100주년 기념 행사를 좀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어떻게 준비 중인 사안이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한 시민주권 선언을 시민단체 쪽에서 만들어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그렇죠. 시민주권 선언을 시민정책 네트워크의 소속단체들이 같이 그걸 만들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그날 하는 행사의 어떤 이벤트뿐만 아니라 이게 100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가치 있고 정신의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가치와 정신을 올해 1년 동안 지속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3.1 운동 100주년 행사까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8.15든 아닌 10월 마지막까지 뭐 14든 이렇게 다 인천에 다 의미 있는 연결해서 되거든요. 특히 3.1 운동과 관련해서 인천의 역사적인 자료나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한 거는 사실이에요. 역사학자들도 이게 더 연구돼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면 창녕초등학교가 발원지냐 아니냐 이런 쟁점도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걸 해결하는 것부터 해서 3.1 운동과 관련된 역사적인 내용들을 올해 1년 동안 연구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제도 시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예,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지만 좀 더 어떤 역사적인 그런 이제 사료를 통한 그런 확실한 그 사실 확인 뭐 이런 부분들 꼭 수반되어야만 이런 또 행사가 같이 좀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지역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